이야기의 막은 바로 여기 눈부신 갈라에서 칵테일을 나르던 프리다와 그녀의 둘도 없는 친구 제스에게서 오릅니다. 놀랍게도 이 성대한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슬레이터 킹, 바로 그 인물의 회사였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제스가 아주 대담하고 은밀한 계획을 털어놓는데 두 사람을 위해 드레스를 몰래 준비했다는 거였죠. 그녀의 계획은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저 상류층 손님들 틈에 섞여드는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프리다의 구두굽이 그만 뚝 부러지고 맙니다. 그녀는 그대로 다른 직원에게 넘어지며 그야말로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을 연출했죠.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그녀를 부축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 슬레이터 킹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그녀가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죠. 그리고는 감탄이 나올 만큼 세련된 행동으로 그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쪽 구두근마저 부러뜨려 주지 않겠어요? 슬레이터의 매력은 치명적이었고 그는 프리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프리다를 자신과 어울리는 부유한 지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꿈결 같던 저녁이 끝날 무렵 슬레이터는 상상조차 못했던 제안을 건넸습니다. 프리다와 제스를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은밀한 섬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이 뜻밖의 행운에 놀라움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두 사람은 초대에 응해 꿈 같은 그 미지의 섬으로 제트기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슬레이터의 측근들을 한 무리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치료사 리치와 사진작가 빅과 인사를 나눴어요. 또한 개인 요리사 코디, DJ 톰, 그리고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루카스에게도 소개되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리얼리티 TV 스타인 사라와 사교계 명사 카밀라와 헤더도 있었죠. 그리고 등장하는 슬레이터의 개인 비서 스테이시, 그녀는 첫인상부터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녀가 처음 한 일은 도착하자마자 모두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프리다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를 위해 준비된 향수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향수를 몸에 뿌렸습니다. 그때 한 저택 관리인이 수수께끼 같고 불안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프리다에게 남긴 말은 붉은 토끼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뇌리에 박히는 한마디뿐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영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동안 슬레이터는 프리다에게 저택을 따로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는 태연하게 이 부지에 직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독사들이 산다고 언급했죠. 프리다는 그에게 동물 테마의 네일숍을 열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책 도중 그들은 수많은 붉은 선물꾸러미를 돈 스테이시와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별빛 아래서 만찬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환각 성분이 든 액체를 한 방울씩 머셨답니다. 프리다가 제스 옆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드레스에 묻어있던 붉은 얼룩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다는 섬뜩한 기력의 파편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는 등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적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 슬레이터가 그녀를 리치에게 다시 소개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프리다는 분명 파티에서 그를 만났다고 확신했지만 그 기억은 아득하고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제스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아까 그 저택 관리인이 뱀들을 돌보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극심한 공포로 증폭되었어요. 그날 밤늦게 일행이 파티를 즐기던 중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며 제스가 비명을 지른 것이죠.
슬레이터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며 즉시 뱀을 처리하고 제스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리다에게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이 섬에서 끔찍하고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직전 제스는 갑자기 심하게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프리다는 슬레이터를 찾다가 다시 그 저택관리인과 마주쳤습니다. 또 한 번의 기이한 만남에서 그 관리인은 프리다에게 뱀 독으로 담근 특별한 술을 건넸습니다. 프리다는 대담하게 한 모금 마셔보았지만 지독하게 강렬한 맛에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팔에서 의문의 검은 자국을 발견했을 때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을 마주했는데 바로 제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섬뜩한 사실은 카밀라와 헤더 같은 사람들이 제스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스가 줄곧 함께 사용했던 바로 그 독특한 라이터를 태연하게 쓰고 있었어요. 이로써 그녀는 무언가가 그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프리다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채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발견했는데 이는 누군가의 필사적인 예방 조치였어요. 그 순간 부서진 기억의 조각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로 제스였어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제스가 그 칼날을 숨기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프리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사라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라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프리다는 그녀에게 불길한 붉은 선물 꾸러미들로 가득 찬 비밀의 방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뱀독으로 만든 액체를 더 가져와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함께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잊게 하려고 그 향수가 사용되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뱀독이 바로 그 기억을 되찾아줄 해독제일지도 모른다고 가정했죠. 그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뱀독 액체를 테킬라에 섞어 파티용 샷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로 슬레이터의 비서인 스테이시가 그들과 합류해 그것을 함께 마셨습니다. 모두가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프리다는 대담한 임무를 실행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슬레이터의 개인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사라는 그녀를 위해 망을 봐주었어요. 슬레이터가 스테이시와 경호원 스탠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자 프리다는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프리다는 숨어서 지켜보던 중 이전 방문객들의 모습이 담긴 몇몇 불안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프리다에게 제스처럼 갑자기 코피가 터졌습니다. 기억들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진실의 폭포수처럼 그녀에게 맹렬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묶여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제스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제스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자 슬레이터가 스탠에게 그녀의 목을 잔인하게 꺾으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가슴 찢어지는 충격이었어요. 프리다는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으로 간신히 서재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달려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 그 완전하고도 끔찍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후 만찬 자리에서 프리다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고 상황은 역겨울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섬에 있던 낭제들이 여성들을 유린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꽃에서 추출한 향수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리치가 최근 자신을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리다와 사라는 댄스 파티를 열었고 이를 복수를 계획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뱀독이 카밀라와 헤더에게도 효력을 발휘했고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의로운 분노에 휩싸인 카밀라는 칼을 움켜쥐고 톰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헤더 역시 분노에 차서 무거운 체스판으로 빅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경호원 스탠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헤더를 총으로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스탠은 프리다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녀마저 해치려 하는데 그 순자의 심장이 그대로 멎는 듯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영웅처럼 사라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돌로 스탠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카밀라를 인질로 삼아 슬레이터의 요새화된 별장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강무도하게도 슬레이터는 카밀라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후 프리다는 스테이시에게 발각되었는데 그녀 역시 기억이 되살아나 분노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기억을 되찾게 한 프리다에게 격분하여 그녀를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프리다는 다심을 방어해야만 했고 결국 스테이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라가 사악한 요리사 코디를 숲으로 유인해줘 주저없이 그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일한 남자 루카스는 자신이 목격했던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바와 사라는 슬레이터와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뉘우치던 루카스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비참하게도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리다는 마침내 별장 안으로 들어가 슬레이터와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훨씬 더 깊고 충격적인 기억이 그녀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작년에 이 섬에 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탈출했지만 향수 때문에 그 경험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에 남은 흉터는 슬레이터가 그녀를 넘어뜨려 돌에 부딪히게 했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몸싸움 중에 빅의 새끼손가락을 세차게 물어뜯었던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슬레이터는 역겨운 자기 연민에 찬 독백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자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피우며 사라의 목을 겨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며 그의 정신은 완전한 혼돈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눈부신 기지의 순간이었어요. 프리다가 그의 전자담배 액상에 꽃 독소를 넣어둔 것이었죠. 그녀는 그의 무기를 역이용해 그가 모든 것을 잊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 주변의 싸늘한 시신들을 보았을 때 슬레이터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촛불을 넘어뜨려 별장에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프리다는 넋이 나간 슬레이터를 불타는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진작가 빅은 자신이 자초한 지옥불에 삼켜지도록 안에 남겨졌습니다. 병원에 보이는 순간 프리다는 마치 곁에 있는 사라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뒤로 물러나면서 가장 슬프고 고독한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사라는 없었어요. 그곳에는 오직 프리다만이 정신이 나간 슬레이터와 함께 홀로 남아 불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대단원을 향해 시간적으로 훌쩍 미래로 향합니다. 프리다는 또 다른 화려한 갈라에 참석했고 슬레이터는 바로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담배 속 꽃 독소 덕분에 온순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리치를 발견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사실에 완전히 겁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행사의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놀란 관중에게 프리다를 슬레이터의 새로운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의 거대 기업 전체를 이끄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의 마무리가 어디 있겠어요.